해보겠습니다. 손 하얘진 거 보이지? 손 너무 떨렸네. 너무 다 맞아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현주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법 문제 해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모든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했어. 아마 여러분들도 잠을 많이 못 주무셨겠지만 선생님도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우리 애기들 정말 시험 잘 보고 있을까, 잘 볼까 라는 것들을 걱정 많이 했는데, 사실 이번 영상은 찍을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네, 구평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찍게 되었냐면 뉴스를 봤어요. 네, 뉴스를 봤는데 평가원장님께서 작년도에 31번 같은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작년도의 기조를 유지를 했다. 물론 그런 얘기는 항상 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6월, 9월과 크게 난이도의 차이가 많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도 지금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구평과 이 문제를, 문법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그때는 3분 56초가 걸렸었잖아요. 3분 컷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거의 4분 정도가 걸렸었고, 이번에 수능은 그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게 선생님도 궁금하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냥 아직 보지 않았지만 더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너무 바들바들 떨리고 있어가지고 손도 막 지금 하얘지고 막 그래서 분명히 수능은 좀 긴장도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일단 네, 그게 지금 첫 번째였었고, 비교하고 싶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전체 시험 문제를 한번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문학 중요도로 꼽았던 문제들이 정말 나왔을까? 그리고 특히 시 같은 경우는 고전시가 현대시 이런 애들은 적중이 되면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요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 유튜브에 계속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여러분들 후배분들, 그래서 예비 고3인 학생들은 아마 요 영상을 보시면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다시 앉게 됐습니다. 정말 시험 본 친구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점수가 어떻든지 간에 아직 원서 영역이 남아있어요. 그지? 네, 그러니까, 일단, 아직 긴장을 풀지 마시고, 끝까지 무사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또,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 네, 아직 국어 문제밖에 안 올라왔고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사실 문제를 못 봤어가지고 적중됐던 것들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뭐 사실 적중이라기보다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가 사실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행히 발표 문제가 나왔네요. 발표 문제면 그래도 지문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많이 어렵진 않아서 이것도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제 자료가 앞에 나오면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평이한 편이었던 것 같고요. 그쵸. 또 토론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융합 지문으로 내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화법과 작문을 지금 섞은 형태네요. 그리고 이런 형태가 많이 어렵거든요. 쟁점별로 정리해서 각각의 찬성측과 반대측의 쟁점별의 의견들을 보는 건데, 그래도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 조금 수월하게 보실 수는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요것도 평이한 형태네요. 네, 뭐 항상 나왔던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문법은 우리가 같이 할 거고, 네.
명제에 나오면서 베이지 정리까지 이렇게 강조가 됐는데, 네, 여기는 처음부터 어려우셨겠네요. 네,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런 지문들 같은, 일단 선생님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지문의 경우에, 특히, 입문에서, 제재가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새로운 유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유형은 오히려 조금 쉬워요. 다른 상황에 뭐 적용해보자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문제의 형태가 이제 좀 새로워서 그럴 텐데,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새로운 형태를 많이 줘보려고 했네요. 문제에서도 19번 같은 경우가 그럴 거고, 16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쉬운 패턴은 아니니까, 그치? 근데 뭐 거의 일치불일치랑 비슷합니다. 그죠? 자, 선생님이 마지막 시간에, 그죠? 까지 계속 강조를 했었던 월선원 16경과가 출제가 됐네요. 다행이다, 진짜. 다 맞췄죠? 다 맞췄지, 그지? 이거 전문 분석 다 올려놨었잖아요. 공부하라고, 그죠? 다행입니다. 그리고 고전수필. 요거는 선생님이 고전수필 나올 때 분석하는 방법들을 계속 현강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길다 보니까 주제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고. 월선원 16경과 나왔네. 제일 중요하다고 한 작품이잖아, 그죠? 다행입니다. 그리고 생물지문이 출제가 됐는데요. 여기도 역시 조금 새로운 형태로 해서 내려고 했네요. 근데 사실상 거의 일치불일치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내용도 그렇고,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에서 조금 새로운 형태를 써서 그게 이제 좀 낯설어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전거 도둑, 요것도 선생님 EBS 작품들 중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작품인데 출제가 됐네요. 네,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유씨 3대록이 나왔네요. 네. 요게 어렵죠. 내용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래도, 다뤘었던 작품이긴 한데, 소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전체의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분석을 또 다 꼼꼼히 해주셨어야 되는,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국제법 관련 제재를 해서, 지금 이렇게 경제 얘기까지 섞었네요. 거기 이제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금 섞은 건데, 많이 어려웠겠는데? 엄청 어렵겠습니다. 거기다 얘가 지금 6문제 세트잖아요. 거기다가 장담하건대 40번은 네, 오답 및 오의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을 거고 아마 1, 2선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문제는 평이하게 냈네요. 그죠? 네, 문제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문제라도 단순하게 내야죠. 근데 지문의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렵게 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해하면서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잡아가면서 읽는 게 좀 도움이 됐었을 것 같은데, 내용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것들 묻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이해 뭐 이런 문제들 위주니까요. 침착하게만 잘 풀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와, 윤동주는 선생님이 탑3로 꼽았었던 작가죠. 현대시에서도.
A블로 꼽았던 작가인데 출제가 됐네요. 그리고 실제로 자화상보다는 바람이 불어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을 거다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수업하면서. 자화상은 11년도 수능에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바람이 불어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맞췄죠? 다 맞췄어야 돼. 그리고 김기택 같은 경우도 A로 꼽았었던 작가죠. 여기는 지금 비연계로 작품은 지금 출제가 EBS에 수록되지 않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 자체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현대시하고 고전시가에서 이것만은 보고 가라 라고 했던 작품들이 출제가 돼서 굉장히 좀 체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소설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그죠? 근데 소설도 뭐 강조했던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됐고 잘 봤었으면 네 좋은 소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구평하고 똑같이 시간을 그대로 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채점을 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려요. 진짜 너무 떨리는데? 해보겠습니다.
아, 네. 와, 지금 손 하얘진 거 보이지, 손. 아, 와, 지금 손톱으로 막 너무 꾹꾹 눌러가지고, 와. 아, 너무 떨렸네요, 너무. 아, 진짜 너무 떨렸는데, 아, 다 맞아야 되는데. 근데 의외로 여기서 나는 너무 헷갈렸어. 와, 나머지는 사실 패턴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맨날 나왔던 유형이고. 근데, 이거 너무 헷갈렸는데? 12번 같은 경우에? 아, 시간은 좀 줄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제 유형 자체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좀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서 문제였던 것 같은데, 같이 채점 해보겠습니다. 너무 떨려. 자, 채점 한번 해보죠. 자, 11번에 5번. 12번은 이거 나 너무 헷갈리는데, 이거. 그 다음에 13번은 4번은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3번, 15번에 1번입니다.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12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생님 이거 딱 보자마자 좀 마음이 놓이긴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느끼셨겠지만, 다이어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제재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다이어, 동음이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법에서는 가장 쉬운 파트들 쪽에 속하고, 근데 오히려 어렵게 체감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빠른 것이 되게 쉽게 그냥 딱딱 떨어지는 문법 개념들이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의미를 봐야 돼서 저는 그래서 12번이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제일 헷갈린 문제였는데 어떻게 풀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그냥 딱 보자마자 다이어 하면 원래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설명이 그냥 바로 시작이 됐었고, 그러면서 다이어의 특징을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너무 쉬운 게 그냥 처음부터 첫째라고 써있던 거야. 그래서 1번부터 적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2문단을 지금 딱 보니까 개념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온 형태였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병렬로 구성이 될 때는 얘네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 3문단을 보면서 두 번째 거를 하면서 그게 좀 확신이 든 거죠. 둘째에서 얘도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얘가 뭘 얘기하지? 라는 것만 표시를 하고요. 왜냐면 이런 형태일 때는 지금 예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1번 같은 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개념을 묻는 문제. 여기가 지금 예시에 해당이 될 거고, 그쵸? 여기가 예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맞는 개념을 찾아서 이게 몇 번째 개념인가를 매칭해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지금 1, 2, 3번이었고 얘는 지금 4번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풀었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 일단 이거는 다 기억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주변 의미로 사용됐을 때는 뭔가 제역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처음에 중심 의미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주변 의미일 때는 뭔가 제약이 생기게 되는 예시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기존 의미에다가 확장이 되는 거다. 근데 그러면서 추상성이 강화된다. 사실 요거까지는 기억하는 건 맨 마지막에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에서는 관련성을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원래 다이어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았고 여기만 좀 주의해서 보려고 했죠. 근데 서로 다이어지만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되니, 의미적 관련성은 유지가 돼야 되니 차이가 존재하지만 뭐 방향적 차이라든가 요 정도인 거다. 완전 다른 의미가 될 순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일부라는 의미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확장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2번으로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빈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변 의미로 쓰였을 때 제약이 더 많다 보니까 빈도, 횟수에 대한 얘기는 1번에 있었거든요. 첫 번째 개념에서. 그래서 요걸 썼고요. 세 번째는 서로 관련성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뒀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법에 맞는 것을 비교를 했잖아. 그죠? 네, 그러니 기존의 중심 의미에서는 이게 어법에 맞는데 주변 의미로 쓰였을 때는 어법에 맞지 않아. 제약이 있어 라는 얘기니까 역시 첫 번째 의미로 뒀어요. 그리고 5번에서는 지금 보시면 확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사실 쉬웠어요. 아, 이거 2번이구나 라는 게 바로 보였고, 그 다음에 근데 구체적이래. 의미가 확장이 됐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만 아니야, 추상성이 강화됐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답은 쉽게 골랐습니다. 5번으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이 사실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그쵸. 왜냐면 얘는 그냥 의미로 봐야 되는 거라서 쭉 읽어보고 나서도 그 다음에 한참 봤었어야 됐거든요. 의미적 관련성이 있으면서 서로 반대, 대립적인 의미로 대응이 되는 거.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빚쟁이 같은 경우에, 그쵸. 네, 지금 발표 자료를 달라라고 했을 때 맡겨둔 걸 달라라는 의미에서의 빚쟁이. 근데 지금 네가 원래 주기로 했었는데 안 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빚쟁이라니? 라고 해서 나는 돈을 빌리려고 돈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라고 해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빚쟁이로 느끼고 있고, 그치?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근데 얘는 나는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라고 해서 이제 분명히 독촉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 자체에서는 지금 동일하지만 서로 의미하는 바가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방. 이거 찾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여기도 잘 읽어보니까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전에 왔었던 것을 이야기한 거니까 도착하기 이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금방이긴 한데 그 짧은 시간이 지금 기준으로 이전. 근데 여기서는 금방 올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금방이긴 한데 뒤의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죠. 근데 이제 돈에서도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빌린 돈, 빌려준 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응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랬다면 빚쟁이 금방 돈이라는 선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냥 돈만 있다던가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뒤가 섞였잖아요. 그러면 뒤의 의미는 지금 다 그냥 동일한 의미밖에 안 쓰였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헷갈릴 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답을 고를 수 있었다. 근데 선생님은 전체 중에서는 얘가 제일 헷갈렸어요. 의미를 정확하게 봐야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얘는 사실 너무 쉽죠. 이거는 내가 몇 초 걸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10초 컷은 했었어야 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항상 나오던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할 유형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음절의 유형과 그 다음에 음운 변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시면 밥상에서의 쌍이면 네, 지금 첨가가 아니라 얘는 경음하잖아. 경음하면 아이고, 네. 경음하면 교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미 틀렸던 거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은 교체가 아니라 첨가죠. 니은 첨가된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의복함에서의 캄은 축약이 맞아요. 그죠? 근데 음절 유형을 보자라고 했는데 음절 유형이면 여기 봐야 되잖아. 근데 음절 유형을 봤더니 달라졌대. 근데 얘는 자음 모음 자음이고 함도 자음 모음 자음이잖아요. 둘 다 4번이잖아.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교체는 얘 비음하니까 바로 교체 맞고요. 그리고 단일어인 국과 같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국이라고 했을 때 그지? 네, 궁은요 종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도 자음 모음 자음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 똑같이 4번에 해당이 되는 유형이었던 거고요. 그죠? 자음 모음 자음. 근데 이제 화는 탈락이 맞아요. 왜? 활이었으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탈락이 맞는데, 근데 왜 같아요? 얘는 자음 모음 자음 4번이고, 얘는 3번이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답이 4번이었습니다.
틀리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보셨으면 됐고, 그 다음에 14번은 글쎄요, 좀 헷갈렸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시제를 많이 어렵게 안 보셨던 친구들이,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봤던 친구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문법의 끝에서도 선생님이 분류를 해놔서 강조를 해놨던 얘기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하늘에 뜬 태양이에요. 이미 뜬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뜬 상태, 예, 뜨다는 동사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는 그냥 니은 받침으로, 네, 오래 꺼내놨더니 말랐네요. 그래서 니은 받침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니은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A는 지금 니은에 해당이 됐고, 우리가 즐겨 부르던 했습니다. 부르는 건 노래잖아요. 그죠? 동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고요. 네.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은 아니기 때문에 네, 분류하진 않았고, 여기다 그냥 바로 썼어요. 그죠? 네. 여기 지금 던이었고, 뜬이고. 그 다음에 늘 푸르던 하늘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던이네요. 근데 푸르다니까, 그지? 네, 여기는 형용사여서 여기도 던인데 얘는 동사였던 거고, 얘는 형용사니까 디귿으로 가도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남다에다가 은이 붙은 형태예요. 그죠? 네, 근데 앞에서도 지금 니은 그냥 쓰였지만 여기는 으에다가 니은이 붙은 형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된 형태인데 남다는 동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D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니은에 역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말라가고 있어. 그치? 네. 자, 네가 읽는 소설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읽고 있는 소설인 거고, 읽다는 동사니까, 그치? 여긴 지금 는이었고, 근데 여기 지금 처음에 해당이 되는 거였고요.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가득 차는 이미 채운 상태거든요. 그죠? 네, 근데 차다 같은 경우는 동사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F에 F가 지금 니은에 해당이 됐던 거죠. 그치? 네, 니은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달리기가 제일 빠른 친구라고 했습니다. 역시 니은이 해당이 되고요. 빠르다잖아요. 형용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G는 기억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에 이걸 매칭하는 게 또 헷갈리더라고요. 자, A가 뜬인데 그럼 기억이 아니지. 니은이잖아. 그죠? 예. 네, 그리고 B의 부르던 과 C의 푸르던은 디귿이라고 했는데 C만이에요. 그죠? 예. 네, 그래 틀렸고. 뒤에 남은과 그치. 네, 남은과 그 다음에 차는 둘 다 동사하고 얘는 니은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답이 3번이었고요. 이에 읽는이라고 했을 때 느는 네, 여기는 지금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니은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읽고 있는 네, 이렇게 해당이 될 거고, 빠른에 쓰인 어미는 디귿이 아니라 그쵸? 네, 지금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고 넘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15번은 보면서 다시 또 좀 안심이 됐었죠. 왜냐면 이제 주격조사고, 주격조사 너무 쉽고 이걸 이미 외우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은 그냥 매칭만 했으면 됐어요. 여기도 그렇게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었죠.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 내가 외운 것들 다 그대로 나왔는가 정도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자음 뒤에 이가 나타난 형태나 모음 이나 반모음 이에는 제로고요. 그 다음에 이 이외의 모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난 형태 맞고, 그 다음에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이 되는 거.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읒으로 모음 자음이 있으니까 이가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도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니면 지금 이가 나타나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관계없이 생략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날은 지금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이가 붙었어야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어줬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지? 그리고 태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잘하고 끝났는데요. 그죠? 네, 그럼 원래 잘하고 끝났으면 이가 왔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니까 얘는 디귿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개천에 내해 달이 갑니다. 근데 달이 해서 2로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반모음이가 아니라 모음 2로 끝났으니까 제로로 나타나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해서 자음 뒤잖아, 그지? 네, 그러니 기억이 돼야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공자가에서는 지금 자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모음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가 나타나야 되니까 맞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근데 나타나지 않았었던 기억니은 디귿이 아니었던 애라서 이렇게 빠르게 표시를 했었고, 근데 이거는 그냥 나타나자마자 바로 풀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체크한 답이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나오자마자 체크를 했던 건데 다행히 1번이 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법은 100점을 받았고요. 아, 정말 그쵸. 선생님이 이제 구평하고 똑같이 좀 일부러 분석을 해서 최대한 비교를 해드리려고 시간도 재고 이렇게 해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을 거고요. 시험장에서는. 그리고 떨리는 체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이 당연히 못 나올 거예요. 선생님은 문법의 끝 저자잖아. 그죠? 네, 이걸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왔던, 그리고 국문과 전공이잖아요. 그러면서 대치동에서 10여 년간 강의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이 정도를 목표로 해서 푸시면 되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구평에 비해서는, 아니면 선생님이 그때에 비해서 더 문법을 잘하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기본적인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가 많이 어려웠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고, 네, 이런 것들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상 의미와 동사, 형용사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라서 좀 어려우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대신 13번, 15번 같이 좀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비문학 지문으로 나오는 문법 문제가 지금 이렇게 장형으로 나온 형태가 다행히 최근 근래에 나왔었던 유형들보다는 굉장히 쉽게 나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셨다면 조금 수월하게 앞부분을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해설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오늘은 푹 쉬시고, 그 다음에 논술도 잘 보고 오시고, 그래서 원서 영역까지 모두 무사히 마치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았어요. 고생했어. 연락해. 안녕.